안녕하세요. 누구나 아픈 기억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신청해 봅니다. 저는 42살이고 남편은 45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입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5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나던 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피하지도 못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서 저는 갈비뼈와 견갑골이 으스러졌고 남편은 왼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되면서 남은 인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도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살기 힘들 정도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크게 다친 남편을 대신해 먹고 살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열심히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5년 정도를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관리받았지만 평생 장애를 안고 가야 하는 판정을 받은 상태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활치료 덕분에 느리지만 지금은 거실에서 주방까지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절뚝거리며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예 한 발자국도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함께 살기 힘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현실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서 그런 건지 이혼하고 살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그동안 몇 번이나 들었지만 저만 바라보는 남편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고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는 끝이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희망마저 없다면 삶의 의욕까지 떨어지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들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그래야 제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서요. 남편은 집에서 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한 발자국 떼는 것도 힘든데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먹은 그릇 설거지 해주는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그렇게 입이 닳도록 집안에 있는 쓰레기나 자기 물건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라고 잔소리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뀐 만큼 집도 깔끔하게 하려고 재활을 한답시고 천천히 청소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들이 제 눈에 거슬리는 게 몇 번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바로 앞에서 남편과 함께 저녁 먹는데 하필 그날 제가 몸살이 난 건지 상태가 좋지 않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했고 남편이 좋아하는 치킨이랑 생맥주 시켜줬죠. 그렇게 저는 씻고 나와서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제 옆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약은 먹었어? 여보, 많이 힘들지?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몸이 빨리 좋아져야 하는데. 괜찮아 여보. 그래도 우리 잘 살아가고 있잖아. 죽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당신 좋아하는 치킨 왔나 보다. 현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러 갈게. 그냥 누워있어. 나도 계속 움직여야 좋아질 수 있지. 그래 알았어. 부탁 좀 할게. 그런데 여보,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원래 왼쪽 다리를 절었잖아.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몸살약 먹고 좀 약 기운에 치운 것 같다. 내가 무슨 오른쪽 다리를 절었다고 잘못 본 거겠지. 나 왼쪽 다리 다쳤잖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니 이제는 그런 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남편은 왼쪽 다리를 절면서 치킨을 받고 소파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살 약이 좀 세긴 했는지 비몽사몽한 상태였긴 했는데 분명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현관으로 걸어가는 걸 봤는데 남편이 말한 대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 동안 새벽에 잠이 안 온다며 거리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목발 짚고 동네 앞에서만 걷고 오겠다고 나갔다 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게 몸살 나지 말라고 약을 주는데요. 자기가 약국에서 산 피로회복제라며 줬었는데
그 약만 먹으면 저는 다음날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남편이 새벽에 바람 쐬러 나간 다음에 약을 건네줬을 때 먹는 신용만 하고 먹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을 하더니 문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최근 들어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들이 너무 무서워지기 시작해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재빠르게 일어나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창문을 통해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남편 행동에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혔고 뒷걸음 치다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분명 쩔뚝거리며 목발에 의지하며 걸어야 하는 남편이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건지 뛰어가고 있었던 거죠. 가슴이 철렁거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병원에서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정상인처럼 뛰어갈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네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쯤에 남편은 다시 돌아왔고 씻고 방에 들어와서 제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그리곤 깊이 잠이 들었는지 코골이 소리가 들렸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와 세탁실에 있는 옷들을 확인해 보면서 특별한 점은 없는지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이후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고, 아무렇지도 않게 다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온 걸 숨기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네요.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 없이 무턱대고 말해봤자 발뺌하고 입 닫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일단 병원부터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찾아가기 위해 회사에서 집에 일이 있다고 사정을 이야기한 후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고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남편 담당 의사가 어디 급하게 가고 있었고 그 뒤를 남편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둘을 뒤따랐고, 그리고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에 너무 무서워 일단 증거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도 지났으면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 정도면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내 말 믿고 다시 시도해보자. 안 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계획해보자.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 실패하면 그때 우리 둘 다 콩밥 먹을지도 모른다고. 오늘 밤 다시 한번 맞춰보고 시작하는 걸로 해. 오늘 밤이야. 아내한테 절대 들키지 말고, 그리고 연기 좀 잘해. 왜 왼발이 어느 발인지 몰라? 그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그동안 계획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아, 알았어. 나도 깜빡했어. 치킨 배달이 와서 나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랬다고. 그럼 오늘 새벽에 보자. 남편과 의사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길래 둘이서 그것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 앉아 저를 아무렇지 않게 반겨주면서 평상시처럼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연기는 대상감이었어요. 저도 증거사진 몇 장밖에 없으니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 평상시처럼 행동을 했고, 새벽 시간이 다가오자 남편은 저에게 또다시 약을 건네줬습니다. 먹는 연기를 하곤 삼키지 않고 물고만 있었고 급하게 화장실로 가서 입에 있는 약을 뱉었네요. 그리고 제가 잠들어 있는 줄 알고 제 앞에 누워있던 남편은 약속 시간이 되었는지 제가 잘 자고 있는 걸 확인한 후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이어 저도 빠르게 쫓아갔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차가 잘 안 다니는 사거리 도로였죠. 남편이 탄 택시 뒤에 멈추게 되면 들켜버릴 위험이 커서 조금 더 앞에서 내려달라고 한 뒤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 담당 의사가 뒤이어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켜고 둘의 대화 소리를 녹음하려고 노력했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보니 남편은 저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네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 둘을 태우고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 뒷좌석에 앉아 다리를 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리를 바꾸고 와이프가 앞자리에 앉으면 다시 도로를 합류하면서 가드레일에 박으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 일단 내일 새벽 2시에 네가 다리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말해.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희를 태우면 되니까 그때부터는 계획한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 더 이상 기회는 없어. 결국 남편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보험금 때문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5년 전 남편은 저와 결혼 후 계속해서 사람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 함께 보험을 들자며 생명보험을 계약하게 되었고 둘의 보험료만 합쳐서 약 1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사고 난 이후부터 남편은 일을 하지 못하니 자기 보험은 모조리 싹 다 해지를 했고 저에게 만들어져 있던 보험은 유지한 채 5년을 지내왔어요. 몇 번을 해지하자고 물었지만 너무 아깝지 않냐면서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켰고 없는 형편에 무리하게 유지하면서 지내왔었죠. 남편의 검은 속내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이 모든 상황을 의사와 함께 계획한 것도 충격인데 그 의사가 남편과 친구였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결국 모든 내용과 증거 사진은 충분하게 확보했고 제 생명을 가지고 보험금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받으려고 했다는 자체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빠르게 집에 들어간 후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고 있었고 뒤이어 남편이 집에 들어와 씻고 옆에 누웠습니다. 너무나 소름이 돋는 순간이고 참기 힘들었지만 순간적인 감정을 터뜨려 좋을 거 없다는 생각에 팔을 잡고 꾹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에게 웃으면서 출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에 들려 형사분들께 그동안 모았던 증거를 제출하고 충격적인 상황을 풀어놨습니다. 그렇게 형사분들과 집에 도착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제가 집에 올 시간도 아닌데 들어와서 놀랐는지 당황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뒤이어 형사분들이 들이닥치자 순간적으로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절름발이 연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한심한 짓을 꾸며봤자 어차피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는데 너무 한심했습니다. 남편이 뛰어봤자 형사들 손바닥 아니었고 저희 집 아파트가 3층인데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있는 건지 멀리 못 가 잡혔습니다. 결국 의사와 남편이 저지른 충격적인 계획은 모두 끝이 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단독으로 벌인 일이 아닌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재질이 너무 나쁘고 처음 시도한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자 5년 뒤 다시 시도하려고 더욱더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계획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단순하게 보기는 힘들다며 의사와 남편에게 각각 10년의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평범한 일상으로 삶을 살기는 더욱더 힘이 들었어요. 이사도 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억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에게 이러기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살아도 약을 먹으면서 남편 먹여 살리겠다고 밖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마음 하나 알아주지 못하고 또다시 일을 계획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음 평생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 감옥에서 나와봤자 55살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죠. 다리도 멀쩡하고 아픈 곳 하나 없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에 비해 저는 지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이 남자 평생 동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지는 못하겠죠. 10년 동안 우리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아까워요. 남편 잘못 만나 아이도 못 가지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변호사와 추가적인 소송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라는 양반과 남편 절대 용서할 수 없기에 두 발 뻗고 자게 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걸 걸고서라도 인생 망하게 하려고요.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의지할 데가 없네요.